조금만 스쳐도 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여자가 있을까요? 너무 쑥스럽고 부끄럽지만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는 너무 예민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손길에도 온몸이 떨리죠. 남편은 왜 이렇게 밝히냐고 묻기도 했어요. 그게 저의 큰 문제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날 민원실에서 제가 지른 비명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순간 허리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저는 이선영, 56입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임시직으로 일해요. 그날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실 그 전부터 신호는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허리가 자꾸 뻐근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등이 굳어 있고 하루 종일 접수 창구에 앉아 있으면 퇴근할 때쯤엔 일어서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허리가 아픈 날이면 꼭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누군가 제 등을 살살 어루만져주는 꿈이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꿈에서 깨면 아쉬웠어요. 현실에서는 아무도 제 아픔을 몰라주니까요. 그날은 특히 민원인이 많았어요. 복잡한 서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시민들, 화를 내며 소리치는 사람들. 저는 그 사이에서 미소만 지으며 버텼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우려고 의자를 뒤로 밀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끼익 하는 의자 소리와 함께 제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마치 고무줄이 끊어지는 것 같았죠. 으악!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어요. 민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선영 씨, 괜찮아요? 동료 박미정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아, 아파요. 허리가. 그때 민원실 앞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어요.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리치료사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마치 운명처럼 그 사람이 나타난 거죠. 하필 제가 다친 그 순간의 말이에요. 천천히 일어서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제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부축해줬어요.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손길이었죠. 이상했어요. 꿈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비슷했거든요. 일단 응급처치를 해드릴게요. 그는 제 허리 부근을 살펴보더니 몇 군데를 가볍게 눌러봤어요. 디스크는 아닌 것 같고요. 근육 경직이 심하네요.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참 전문적이면서도 다정했어요. 제가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라고요. 박미정이 놀라면서 물었어요. 정말 물리치료사세요? 네, 근처 정형외과에서 일해요. 마침 서류 일이 있어서 왔다가 그때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 사람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병원에 가세요. 지금 당장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방치하면 만성이 될 수 있어요.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어요. 아, 이 사람이다. 꿈에서 제 등을 어루만져준 그 손길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왠지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면 될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가 명함을 꺼내더라고요. 여기로 오세요. 제가 담당해 드릴게요. 명함을 받아보니 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름까지 왠지 익숙했어요. 그날 오후는 지옥이었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허리가 계속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대됐어요. 내일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요. 집에 와서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한도윤. 이름을 중얼거리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다시 꿈을 꿨어요. 역시 누군가 제 등을 어루만져주는 꿈이었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보였어요. 맑은 눈매와 다정한 미소. 한도윤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꿈에서 깨니 새벽 3시였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 한쪽이 설렜어요. 이상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나타난 그 사람. 내일 병원에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정형외과 접수대에서 예약을 잡는데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한도윤 선생님이 직접 예약을 넣어두셨네요. 특별 케이스라고 써져 있어요. 특별 케이스? 저는 그냥 일반적인 허리 아픈 환자인데 말이에요.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가씨, 한도윤 선생님한테 치료받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떠세요? 그 선생님 손은 정말 신의 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그 선생님한테 치료받으면 다들 꿈을 꾼대요. 누군가 몸을 어루만져주는 꿈을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도 그런 꿈을 꿨거든요. 한도윤을 만나기 전부터 말이에요. 저도 사실. 어머, 아가씨도 그런 꿈 꿔봤어요? 할머니 눈이 반짝거렸어요. 그럼 운명이에요, 운명. 그 선생님이 치료하는 환자는 따로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소름이 돋았어요. 드디어 제 순서가 왔어요. 이선영님, 한도윤이 나타났을 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꿈에서 본 그 얼굴과 똑같았거든요. 한도윤도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뭔가 놀란 표정이었죠. 어제 꿈에서 뵀던 것 같은데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한도윤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신기하네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어색하게 웃었어요. 치료실로 들어가는데 다른 환자들이 저를 힐끔힐끔 봤어요. 뭔가 수상한 분위기였죠. 저기요, 한도윤 선생님. 네. 할머니가 그러는데 선생님한테 치료받는 사람들이 다 같은 꿈을 꾼다면서요? 한도윤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죠.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 정말 있는 일이에요? 가끔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치료받기 전부터 제가 나오는 꿈을 꿨다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첫 치료가 시작됐어요. 침대에 누우니까 한도윤이 말했어요. 선영님은 좀 특별해요. 뭐가요? 보통 환자들은 제가 만져야 긴장이 풀리는데 선영님은 벌써 완전히 이완되어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도윤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저절로 풀어지더라고요.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손끝이 제 등에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죠. 꿈에서 느꼈던 그 감각과 똑같았어요. 어머, 이상해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뭐가 이상해요? 꿈에서 느꼈던 건데. 정말 똑같아요. 한도윤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선영님도 그런 꿈을 꿔오셨나요? 저와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꿈을요? 네, 계속 꿨어요. 한 달 전부터요. 저도 그래요. 한 달 전부터 누군가를 치료하는 꿈을 꿨어요. 얼굴은 안 보였는데 선영님과 비슷한 분이었어요. 이게 뭔 일이지? 우연이라기엔 너무 신기했어요. 치료가 끝나고 일어나는데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선영님 전생이나 운명 같은 거 믿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믿었는데 요즘은 좀 흔들려요. 그러더니 제 손목을 가리켰어요. 손목에 있는 점 말이에요. 꿈에서 봤던 분과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보니까 정말 작은 점이 있었어요. 평소에 신경 안 쓰던 건데 말이에요. 저도 선생님 손목에 있는 자국, 꿈에서 봤어요. 한도윤이 깜짝 놀라며 소매를 걷었어요. 반지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거요? 네, 꿈에서 똑같이 봤어요. 둘 다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나오면서 접수대 직원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선영님은 특별관리 환자래요. 다음 예약도 벌써 잡아두셨어요. 왜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분명 어제 처음 만났는데 말이에요. 주차장을 나오면서 뒤돌아봤는데 한도윤이 창문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표정이 이상했어요.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운명 같은 게 있는 걸까요? 3번의 치료가 지나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직장에서 박미정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영 씨, 뭐 했어요? 10년은 어려져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으니까요.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눈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4번째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대기실에서 중년 여자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불편한 시선이었죠. 치료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 여자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한도윤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계시죠? 네, 그런데 조심하세요. 갑작스러운 경고였어요. 뭘 조심하라는 거죠? 그 선생님은 위험해요. 여자 환자들한테만 특별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저도 작년에 치료받았는데 처음엔 천국이었어요. 몸도 좋아지고 예뻐지고. 그런데 갑자기 차갑게 변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감정이 생기면 바로 잘라버려요. 환자 바꿔달라고 하면서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 선생님 결혼했어요. 아이도 있고요. 근데 부인하고 별거 중이래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제가 사귀던 남자가 그 병원 의사거든요. 한도윤은 복잡한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정말. 여자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그 여자 말이 사실일까? 한도윤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서워야 하는데 오히려 더 궁금해졌거든요. 그의 진짜 모습이 뭘까 하고요. 다음 치료 날에 한도윤을 유심히 봤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는데 가만 보니까 뭔가 있었어요. 치료하면서 제 얼굴을 자꾸 쳐다봤어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선영님, 요즘 많이 예뻐지셨어요. 갑작스럽게 한 말이었어요. 네. 아니, 건강해지시니까 그런가 봐요. 어색하게 웃으면서 돌려 말했지만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치료가 끝나고 일어나는데 한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무의식적으로 손을 놓으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 치료실 문이 열렸어요. 다른 물리치료사가 들어오더니 한도윤을 보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도윤아, 오늘 치료 오래 하네. 한도윤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복잡한 케이스라서요. 그래. 요즘 복잡한 케이스가 많네. 뭔가 의미가 있는 대화 같았어요. 나오면서 접수대를 지나는데 직원이 소곤소곤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도윤 선생님 또 연장하셨네. 요즘 자주 그러시더라. 환자분이 특별한가 봐. 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건강해져서일까요? 그날 밤에 또 꿈을 꿨어요. 한도윤과 제가 치료실이 아닌 곳에 있는 꿈이었어요. 바닷가 같은 곳이었는데 둘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꿈에서 깨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환자와 의사 관계가 아니었어요. 다음날 직장에서 박미정이 또 놀라더라고요. 선영 씨,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딴 사람 같아요. 그냥 치료받으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치료만으로 이렇게 변해요? 혹시 연애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며 부인했지만 박미정이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뭔가 있어요, 분명히. 눈빛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날 오후에 생각해봤어요. 정말 저한테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는 뭔가가요. 하지만 무서우면서도 설렜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상대가 한도윤이라는 거였어요. 그 여자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날은 치료실에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세차게 내렸거든요. 예약 취소가 몇 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온열 치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다른 환자들 목소리도 안 들리고 한도윤과 저만 있는 것 같았죠. 오늘은 등과 골반 쪽을 조금 더 봐야겠어요. 한도윤이 말하면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숨은 길게 쉬시고 힘은 최대한 빼세요. 손길은 여전히 가볍고 정확했어요. 어디가 불편한지 계속 물어봤고 괜찮다고 하면 조금 더 세게 눌러봤죠. 여기는 어때요? 괜찮아요. 이 부분은 어떠세요? 좀 아파요. 그럼 약하게 할게요. 매번 확인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문적인 치료인 걸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흔들렸거든요.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치료가 끝나고 일어나면서 한도윤이 물었어요. 요즘 잠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허리 아파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그리고 왠지 오래 기억에 남았죠. 밖에는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접수대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복도 불빛도 하나둘 꺼졌습니다. 건물을 나서려는데 한도윤이 우산을 들고 나타났어요. 차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비가 너무 새어요. 순간 망설였어요. 고마운 마음과 조심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걸어갈게요. 괜찮습니다. 정중히 거절했는데 가슴이 한참 뛰었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두근거렸죠. 경계를 넘지 않으려는 제 마음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작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그냥 친절한 거고 전문가로서 배려하는 거야. 나는 환자고 저 사람은 치료사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마음이 말을 안 들었어요. 따뜻한 물에 어깨를 담그고 있으니 오늘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확했고 과하지 않았고 안전했어요. 그런데도 흔들렸어요. 아마 제가 오래 기다린 것이 손길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세심한 관심이었나 봐요. 그런 걸 깨닫기 시작해서 더 흔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창밖 비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선을 지키자. 나를 지키자.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어요.
주차장에 한도윤의 회색 차가 보였죠. 가까이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조수석 발밑에 작은 머리끈이 있었어요. 분홍색 고무줄에 하얀 구슬이 달린 그런 거였죠. 아이 물건 같았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아이가 있나 보다 생각했죠. 그날 저녁에 마트에 장 보러 갔어요. 카트를 끌고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옆모습이 보였어요. 한도윤이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성이 옆에 서 있었죠. 나이로는 30 중반쯤 보였어요. 여자가 웃으면서 뭔가를 건네니까 한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부부 같아 보였죠. 아니면 오래 사귄 연인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얼른 다른 코너로 가서 숨었어요. 왜 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한도윤도 사람이고 가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는 환자고 그는 치료사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뭔가 서운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치료날이 왔어요. 한도윤이 팔을 들어 올려보라고 하면서 동작을 교정해줬는데 손목의 얇은 자국이 오늘은 더 선명했어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죠. 대신 치료에만 집중하려고 했어요. 치료가 끝날 무렵 한도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잠깐 멈춘 뒤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죄송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말투가 어색했어요. 평소와 달랐거든요. 제가 눈치채는 걸 의식한 것 같았어요. 아이한테서 온 거예요. 학원 끝났다고 하네요. 굳이 설명하는 모습이 더 어색했죠.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가셔야 하면 다음에 이어서 해요. 그런데 한도윤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마저 하죠. 전문적인 태도였어요.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죠. 집에 와서 생각해봤어요. 작은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어요. 손목에 반지 자국, 차에 있던 아이 물건들, 마트에서 본 여자, 어색한 전화 대응.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알 권리는 없었죠. 그냥 환자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작은 관심도 크게 느껴지나 봐요.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는 것처럼요. 해시태그 6장 진실을 마주보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접수대에 젊은 여성이 와서 말했더라고요. 선생님 와이셔츠 맡긴 게 아직 안 와서요.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나신대요. 직원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냥 잡지를 넘기면서 들었죠. 글씨가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요. 치료가 시작되고 한도윤이 늦은 걸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이 쓸렸죠. 와이셔츠를 맡긴다는 건 가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스트레칭을 마치고 나서 한도윤이 물었어요. 요즘 통증 수치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3에서 2 정도예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근데 오늘은 마음이 좀 아프네요. 한도윤이 고개를 기울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간 망설였어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속에서 말이 나왔어요. 선생님 차에서 아이 물건들 봤어요. 마트에서도 뵀고요. 가족이랑 계신 줄 알았는데. 한도윤이 잠시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분리 중입니다. 아이와는 함께 지내고요. 정리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는데 제 가슴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분리 중이라니. 아, 그러시구나. 더 물어볼 수도 없었고
뭐라고 위로할 수도 없었어요. 한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선을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치료는 치료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진정시켰어요. 정직한 말이었거든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선을 지키고 싶어요. 저를 지키고 싶고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치료가 끝나고 접수대에서 다음 예약을 물어봤는데 저는 잠깐 미루겠다고 했어요. 직원이 이유를 묻지 않았고 저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죠. 건물을 나오니 바람이 시원했어요. 몸은 가벼웠는데 마음은 무거웠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까 더 복잡해졌거든요. 분리 중이라는 건 자유로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끼어들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한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계속 치료를 받을까? 아니면 그만둘까?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어요. 일주일을 쉬었어요. 치료를 받지 않으니까 허리가 다시 좀 뻐근해졌지만 참을 만했어요. 집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공원도 걸었죠. 한도윤이 알려준 운동들을 따라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혼자서도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저녁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구멍으로 보니 한도윤이 서 있더라고요. 문을 열자 그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예약이 끊기셔서 걱정돼서 왔어요. 저는 문간에 서서 대답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집에서 스트레칭으로 버틸 수 있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제 말이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영님을 존중하고 싶었어요. 치료가 흔들리면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까요. 정말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답했죠. 존중받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요. 한도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좋은 선택이에요. 선영님에게 맞는 길이라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공기에서 비 냄새가 났어요. 이별의 냄새 같았죠. 통증이 심해지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문가로서 하는 말이에요. 한도윤이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죠. 등을 문에 기대고 서니 눈물이 났어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외로움도 있었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를 지킨 선택이었거든요. 그날 밤에 생각했어요. 한도윤은 좋은 사람이에요. 전문적이고 배려심 많고 진실했죠. 하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는 분리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저는 오래 혼자 살아서 감정이 예민해져 있었죠. 치료라는 관계에서 개인적 감정이 섞이면 둘 다 상처받을 수 있었어요. 선을 지킨다는 건 때로는 이런 아쉬움을 감내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서로를 진짜 존중하는 방법인 것 같았죠.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나는 나를 지킬 거야. 아프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새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운동 치료 위주로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 치료사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경험이 많고 전문적이었죠. 감정적으로 흔들릴 일은 없었어요. 허리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점점 더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모서리를 잡지 않아도 가뿐히 일어날 수 있었죠. 생활 습관도 바꿨어요. 점심시간에 15분씩 산책하고 퇴근 후에는 계단을 한층 더 걸어 올라갔어요. 주말에는 공원 언덕을 오르내렸죠. 거울을 보니 제가 달라져 있었어요. 어깨가 쫙 펴졌고
눈빛도 또렷했어요. 표정도 한결 밝아졌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제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는데 문장이 단정해서 누군지 알았어요. 분리 절차가 끝났습니다. 아이와는 계속 함께 지내고 서류 정리도 마무리됐어요. 그동안 치료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했어요. 치료 정말 감사했어요.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끝난 이야기는 끝난 자리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식탁 위에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허리도 편하고 가슴도 편했어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누군가의 손길이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나를 지키는 경계와 나를 돌보는 습관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 스트레칭해요. 하루를 적당한 속도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내일을 생각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내일이 아니라 나를 단단히 지켜가는 내일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증은 반드시 좋아져요. 마음도 강해질 수 있고요. 조급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몸도 마음도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저는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자신을 믿고 차근차근 나아가시길 바라요.